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로 가는 다리 베프옥션의 빌딩 남자입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경매를 빌딩 사는 빌딩 남자 경매 멘토 이원일입니다. 반갑고요. 여러분에게 오늘 또 부자 멘탈, 부자들만이 아는 정신력, 부자들만 아는 기본 정신력, 부자 멘탈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앞으로 부동산이 어떻게 되려나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도 부자가 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자들은 어떠한 멘탈을 가지고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 임할까요? 그걸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자고요. 여러분, 그 전에 이 전망이라는 거는 예측을 하는 거예요. 예측. 여러분,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미래라는 거는 솔직히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생각이 어떻게? 미래를 알 수 있어요, 알 수 없어요? 미래라는 건 정확히 말하면 어떻게 돼요? 답이 모른다는 거, 모른다. 미래는 모를 수밖에 없어요. 미래를 알면 그게 어떻게 돼요? 미래가 아닌 거죠. 미래는 몰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정답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당연히 내일 날씨가 흐릴 거다라고 예측은 하지만, 그죠? 그게 정확한지는 모르잖아요. 이게 미래는 모르는 거예요, 원래. 자, 그렇다면 미래를 모른다고 해서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 그건 아니죠. 미래에 대한 내용을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측할 수 있어요. 그럼 미래를 예측하려면 어떠한 근거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느냐를 봐야죠. 어떤 거죠? 당연히 과거에서 현재로 왔던 내용을 근거로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부동산이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걸 예측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과거에서 현재로 왔던 근거를 가지고 예측을 하는 게 가장 예측이 잘 되겠죠? 그죠? 그런 내용이에요. 자, 미래는 결국 모르는 건데 예측은 가능해요. 어떻게? 과거에서 현재까지의 상황을 보고 현재부터 미래까지의 내용을 예측하면 되죠. 그러면 과거와 현재,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땅값이 올랐어요? 안 올랐어요? 떨어졌어요? 결과적으로 올랐어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올랐어요. 70년대부터 이렇게 확 올랐지 또. 어떻게? 그럼 결과적으로 오르다가 떨어졌다가 오르다가 떨어졌다가 오르다가 떨어졌다가 하면서 결과적으로 쭉 올랐습니다. 큰 그림으로 보면 이게 과거, 현재까지의,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의 우리나라 부동산 근거예요. 현상이죠. 그러니까 사실이에요, 사실. 그걸 가지고 예측을 하면 앞으로 당연히 오르겠다. 이런 생각이 예측이 들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확히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부자 멘탈을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를 본인이 판별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질문. 앞으로 우리나라 부동산 전망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딱 질문을 드렸을 때 여러분이 답변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어떻게? 모르겠는데요?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답변. 아니면 어떻게? 혼란스러워요. 이런 답변이 나와. 이런 답변은 어떻게 돼요? 부자 멘탈이다, 아니다? 아니다. 부자 멘탈 아닌 거죠.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부동산 전망이 참 혼란스럽고 잘 모르겠어. 이렇게 본다면 여러분들은 일단 부자 멘탈이 아니다. 이렇게 각성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각성하시면 도대체 부자 멘탈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할 것 같으세요? 그것도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부자들 멘탈을 가진 사람들은 부동산 전망을 어떻게 해야겠냐? 보십시오. 뭐라고 써있어요? 당연히 갖는다. 당연히 가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앞으로 부동산 전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오를 거야 내릴 거야 뭐 이런 거 필요 없고 당연히 가져야지 부동산은. 이게 기본이 기본.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갖나요? 앞으로 부동산 전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내가 가져야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부동산 전망은요 2019년은 내려갔다가요 정책이 바뀌면 좀 올라갈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돼가지고 이런 지금 어떤 상황에서 미국의 뭐 금융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돼가지고 뭐 폭락을 할 것 같고요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하는데 제가 볼 때 부자 멘탈을 가진 사람들은 그냥 당연히 가져야지 부동산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뭐 제가 틀릴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제 생각이 맞다고 봐요. 부자들은 부동산 그거 빨리 당연히 갖는 거지 이런 거야.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왜 부자들은 당연히 부동산이라는 건 뭐야? 갖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까요? 왜? 그건 뭐냐면 우리가 땅에서 사니까 그래요. 땅에서 우리가 여러분 건물에서 살아요? 땅에서 살아요? 근본적으로 건물이 지어진 땅에서 사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집을 예를 들어서 경매로 헌집들을 막 샀어. 그러면 건물에서 사는 거예요? 건물을 사는 거예요? 건물에 있는 땅을 사는 거예요? 땅을 사는 거예요. 땅은. 건물은 10년, 20년 지나면 값어치가 없어져요. 그래서 그거를 매각할 때 땅값으로 파는 거지 건물값으로 파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땅값이 올라요, 안 올라요? 올라요. 왜 오르죠? 사람들이 모여 사니까. 계속 모여 사니까. 왜 모여 살아요? 살기 편하니까. 치안도 잘 돼 있지, 쇼핑도 잘 할 수 있지, 여가 생활도 할 수 있지, 의료시설 받을 수 있지, 학교 공부도 잘 할 수 있지. 뭐 하여튼 이런 게 모여 있으면 결과적으로 거기에 계속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게 집값이 올라요? 땅값이 올라요? 결국 여러분들은 계속 집값이 오른다고 하지만 그건 아닌 거예요. 땅값이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집을 사야 돼요? 땅을 사야 돼요? 땅을 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을 사는 거 왜? 땅에서 사니까. 그러니까 부자들은 당연히 땅이라는 거 그냥 빨리빨리 가져야 되는 거야. 이게 기본이에요. 왜? 그게 기본 베이스니까. 우리 의식주 생활의 어딘가에 우리가 발붙이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남의 땅인 것보다는 내 땅이 낫죠. 그래야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나름대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당연히 부동산은 가져야 된다고 부자들은 생각합니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릴 거는 뭐냐면 정책 때문에 부동산에 대해서 부동산이 막 왔다 갔다 해요. 부동산이. 그래서 부동산 전망을 어떻게 평가해야 돼요? 정책을 보고 평가해야 돼요. 근데 정책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정책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죠. 정책은 항상 바뀌어요. 그럼 부동산은 그 자리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땅이 이쪽에 있다가 합정동에 있다가 갑자기 광진구로 가요, 안 가요? 강남으로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그냥 땅은 그 자리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정책은 항상 바뀝니다. 정책이 바뀔 때 물론 갑자기 땅 부자가 되기도 하고 갑자기 땅으로 망하기도 하고 해요. 그래서 뭘 해야 돼요? 정책을 잘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기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죠. 당연히. 그리고 정책에 대해서 정책이 이렇게 바뀔 수 있으니 나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정책이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물론 임기응변식으로 빠른 대처가 부자들이 하는 행동력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큰 그림을 가지고 해야지. 큰 그림을 가지고. 정책이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나한테 상당히 불이익이 될 것 같으면 미리 단도리 해가지고 손해를 최소한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정책이 이렇게 바뀌었을 때 이익이 올 것 같으면 그 이익을 최대화하고 이러한 행동력을 진행해야 됩니다. 어쨌든 정책에 따라서 너무 많은 어떤 변화를 본인이 막 자기도 모르게 막 움직이는데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요. 정책은 항상 바뀐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전망에 대한 내용은 결과적으로 가져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또 하나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부동산 폭락이다 망했다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하시는 분들 저도 그분들의 의견에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중요한 건 부동산이 망하잖아요. 그럼 다른 거 이미 다 망한 거예요. 부동산이 망했으면 다른 거 이미 다 금융, 뭐 주식 뭐 이런 거 웬만하면 다 망했어.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부동산이 망하는 거예요. 차라리 마지막까지 들고 있는 게 나은 게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부동산이 망했다라고 했다는 내용은 다른 거에서도 이미 손실이 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왜 그래요? 아니 땅이니까. 땅이 망했다는 거는 거기에 있는 인구가 싹 없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럼 인구가 없어졌으면 그 인구들이 활동할 수 있는 모든 뭐 어떤 사업 시설이나 사업 기반 시설이나 아니면 모든 그러한 어떤 경제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정리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히고 어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미 다른 것들이 많이 정리되고 이미 부동산에서 망하기 전에 다른 게 먼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보루를 갖고 있는 게 제일 좋지 않아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부자들이 가진 그런 어떤 멘탈, 기본 정신력, 부자들만 하면은 기본 정신력 그런 거에 대해서 그들은 어떻게 부동산 전망을 하겠느냐, 앞으로 예측을 하겠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는 모르는 건데 예측 가능한 거는 과거에서 현재를 볼 때 그 근거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과거, 현재,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땅값은 올랐다. 그럼 앞으로도 오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큰 그림에서 봐야 된다. 큰 그림에서. 그러니까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 뭐 오른다 내린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연히 부동산 가져야 돼. 이게 부자들이 생각하는 부동산 전망이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부동산 전망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모르겠는데요? 혼란스러워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러면 부자 멘탈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당연히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십시오. 자, 부자들만 아는 기본 정신력, 부자 멘탈 앞으로도 기대하세요. 빌딩 남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